제가 여태까지 어, 취미생활부터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정말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전공 분야랑 연결되는 분야고, 제가 웬만해서는 뭐 IT 쪽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제 하는 일이고, 굳이 그걸 내 하는 일을 유튜브로 찍는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뭐 일을 뭐 찍는다는 것도 재미도 없고, 일단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면 힘들어지죠. 취미가 아닌 일이 되면, 취미도 일이 되는 순간 하기 싫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굳이 제 전공도 전공이면서 여태까지 제 밥벌이 걸 굳이 이걸 유튜브로 찍을 필요가 있나 해서 사실 안 찍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2002년도 처음 HBX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TA에서 컨설턴트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IT라고 부르면은 저는 좀 그건 거부감이 있어요. IT는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인데, 거기에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핸드폰도 들어가고 많은, 너무 포괄적이라 ICT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컴퓨팅 테크놀로지. 예, 컴퓨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즘 한참 이슈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걸 다 비트코인이라고 대명사로 좀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 하나의 코인이죠. 코인이 있고 또 화폐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인이라기보다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 게 맞죠.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한 건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코인은 말 그대로 화폐를 담보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토큰처럼. 예, 토큰도 있죠.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사기다, 뭐 네덜란드 튤립이다,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작년까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4차 산업이라고 맨날 방송에 나오는 거 있죠. AI, 빅데이터, 3D 인터넷, 3D 사물,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4차 산업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AI와 인공지능의 결합이죠. AI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크립토 커런시가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AI가 더 더해지면 아마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막 잡코인이라고 하죠. 잡코인. 사실 사카모토 나토신가? 하여튼 그런 새끼가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쨌든 분산 처리고, 예전에 뭐 이밀이나 뭐 당나귀, 뭐 푸르나 뭐 그런 것처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산 그런 형태 있는 거를 한 건데, 그래도 뭐 원조이긴 하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사실 이게 속도도 느리고, 지금은 그냥 금과 마찬가지죠. 현실 화폐로 치면 금이 막 써있진 않지만 자산 형태로는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지금 자산 가치로 됐고, 이더리움도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ECR20이라는 게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기술인데, 이 ECR20으로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와요.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이제 뭐 대체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들이 보통 목적은 결제를 하기 위한, A에서 B, 그거에 제일 특화된 게 리플이죠. 리플, 이렇게 생겼나? 리플. 얘가 좋은 점은 1XRP, A에서
B로 얘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제인한테 보낼 때 한국의 철수가 10,000개를 보내든 1억 개를 보내든 수수료가 딱 1XRP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참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리플은. 그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체 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다 이더리움 가지고 있어서 얘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두 개가 이 자산의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 용도로보다 자산의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들 알트코인들, 뭐 에이다나, 뭐 아이오타, 그다음에 뭐그 특출난 분야가 있죠. 그 결제 시스템 말고도 뭐 항만도 있고, 뭐 자동차 자율 시스템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블록체인을 이 응용하면 많은 산업에 다 쓸 수 있어요. 뭐 캐릭터라든지, 그다음 선박이라든지, 항만, 여러 군데 할 수 있죠. 다. 왜? 암호화가 되니까. 자,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인데, 이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제네시스. 그리고 나서 생기는 블록들은 얘가 얘의 정보와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블록이 생기면 얘는 또 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블록이 생기면 얘는 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얽혀 있다고 해서 블록이라고 하는 거죠. 블록. 이렇게 블록. 그래서 얘가 어떤 게 깨져도 이게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0개가 있으면 그 11번째 블록은 얘들을 다 하고 나서 풀고 나서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채굴을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계속. 왜냐면 여기 다 읽고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단 돼 있어요. 왜? 처음에는 키기가 쉽죠. 이렇게 킬 때는. 근데 이쪽은 사람이 여기 캔 다음에 또 캐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이런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하나 깨려면 여기 막 1억 개가 있다. 1억 개를 다 이렇게 깨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결제 용도,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파이낸셜에서 디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거대 금융 자본으로 그 권력이 한 군데 집중돼 있던 걸 분산해서 각자 개인들이 갖는 거죠. 지금은 거래를 할 때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A가 B에다가 돈을 은행에 맡기겠죠. 그리고 이쪽에 다시 보내고, 얘에 대한 그 거래 정보를 이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집중화되면서 이게 권력이라는 거죠. 금융 권력. 이거를 깨고 각자 개인끼리 서로 거래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 중앙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암호화폐죠. 어떻게 보면 이 거대 금융 자본 세력에 맞서 싸운 유닉스의 그 독점 체계에서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뭔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금의 록펠러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이 거대 금융자본들,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권력이 되거든요. 거기서 탈피를 하자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거대 금융자본에 맞서서 그 권력을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철학이 있어요. 단순히 뭐 투자, 돈 버는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얘가 참 이 크립토커런시라는 개체를 봤는데 이 철학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융이 집중화되면 어떨 때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은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집값 올린 다음에 대출받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좋은 거죠. 대출 해주고 이자 주면서, 이자 받으면서 이렇게 이자만 내면 어쨌든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거대 금융자본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를 너무 오버할 수도 있긴 한데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건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저는 본 거예요.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이고 저의 그냥 잡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기본 IT 네트워크도, 네트워크에서도 좋은 쪽을 본 건 공유라는 시스템이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건 뭐 공산당처럼 다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반찬을 내가 두 가지 사와서 밥을 먹는 거랑 다섯 명이서 두 가지 싸웠을 때 열 가지만 좀 골고루 먹을 수 있겠죠. 그럼 다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그 와중에서 지금 빚이 많이 이제 너무 이 잡코인 막 도지코인 막 이런 것들, 그 얼론 머스크가 얘가 이제 지금 심지어 얼론 머스크를 타도하자고 해서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얼론 머스크 주식을 다 사서 경영을 참여하겠다는 지금 그런 조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서양인들은 확실히 미국인이나 이런 국민들은 그런 데서 참 깨어져 있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 와중에 가장 핵심은, 이걸 진짜 볼상이 없을 테니까, 파일코인이 아마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예요.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근데 언젠가는 파일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이더리움을 넘어설 거예요. 왜냐? 얘는 하이퍼레저 뭐 이런 금융 거래가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스토리지로 용도로 나온 거라,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참. IPFS라고, 인터플라네터리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 나사에서 개발한 이 행성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왜 얘가 중요하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만 봐도 이 한 해에 그 생성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거든요. 인간은 갈수록 더 고품질을 요구하고, 그러면 메가에서 기가 단위, 이제 테라 단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기들이 볼 영상을 더 선명하고 퀄리티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개인을 떠나서 기업이나 어떤 뭐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이 저장 공간을 과연 이거를 진짜 물리적으로 구축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돈이 엄청나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대안으로 나온 게 이 IPFS 기술을 이용한 프로토콜 랩스에서 만든 이 파일코인이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얘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를 중앙화가 아니라 분산화시킨다는 거죠. 각자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쓰느냐? 일단 가격이 물리적인 스토리지보다 10분의 1이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당연히 기업체나 뭐 플랫폼 가진 업체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가격도 싸지, 속도도 거의 비속도, 준 비속도, 리얼타임 비속도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속 뭐 보증금을 내놔라, 니들 뭐 케어를 가져와라, 언제 주겠다, 이렇게 경찰 바꾼 이유가,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보니까 이거 미리 중국 애들이 너무 손을 많이 썼어요. 얘네들이 처음에 코인도 많이 했고 사기를 많이 치는 새끼들이니까. 그놈들이 물을 너무 많이 흘려놔가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그러니까 해킹도 안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 웹3, 지금 웹 2.0에서 웹 3.0으로 가면 IPFS 기술이 접목이 돼요. 그랬을 때 클라우드, 내가 어디에 있든, 세상 어디에 있든 클릭하는 순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기업이나
그 스토리지 영역을 내가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 스토리지를 사기 위해서는 이 파일코인이라는 거를 주고 거래를 해야 돼요. 살 때는. 서로 주고받을 때는. 이건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SEC, 뉴욕증권 심사위원 SEC에서 이건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뭐 제가 이제 영문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믿을만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유일하게 화폐로서 인정해준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파일코인이. 리플도 화폐로 인정 안 해줘서 그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근데 이 파일코인은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SEC에서 인정을 해준 코인이에요. 물론 이걸 보고 제가 투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 잡코인들에 빠져갖고 이게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게 또 막 이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저는 저대로 그냥 오히려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세상에 사는 거고 저는 저 세상에 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한때 그랬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또 나 같은 걸 겪고 있구나.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가.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가면서 새벽에 해외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넘기기도 해보고 입출금도 해보고 그래서 깨달은 게 역시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구나. 일단 모이면 흩어지고 다시 흩어지면 모이는 게 역사적으로 반복이잖아요. 크게 보면 지금은 이제 분산의 시대죠. 언젠가는 또 이것도 다시 분산에 대한 또 안 좋은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게 나오면 다시 또 중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분산화의 시작이라는 거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그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이 세 가지는 아마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코인들, 중국이랑 연결된 코인들은 중국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아마 그건 다 망할 거고 이건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쓴 건데 비잔티움 제너럴 그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에 대한 비잔티움 이제 이게 그거예요. 비잔티움 옛날에 성을 공격하는데 장군들이 성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근데 이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믿겠냐.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금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 여기 악의적으로 오고 해킹하려고 온 사람들 악의를 품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인데 사실 이것들 다 해결됐어요. 지금 다 해결됐고 공식이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책 찾아보면 나오는데 1+N 어쩌고 해서 악의적 공격이 한 명일 때 이 노드는 뭐 3개이고 이게 공식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되든 66%의 그 신뢰를 얻으면 이건 거래를 인정해준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이것도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문제점도 많이 해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속도를 올리고 가격을 내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이제 리플 대체한 스파크가 나오고 또 뭐 새로운 플랫폼은 아이오타 같은 거 나오고 이 금융 쪽은 근데 지금 스토리지 쪽은 뭐 비트토렌트도 있고 뭐 스토리지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진짜 개인끼리 하는 코인이고 저도 사실 파일 코인을 해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메모리가 128기가 일단 이상이어야 되니까 메모리부터가 일단은 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시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투자를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뭐 누가 이거 좋다, 이게 어디서 잘 나간다, 뭐 이게 중국에서 대박 쳤다, 뭐 이런 거 믿고 괜히 투자하다가 일시적으로 돈 벌을 수 있어도 아마 오래 보면은 결국에는 산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도 투자를 하셨으면 너무 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여윳돈, 그리고 절대 빚내서 하는 거는 저도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빚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조금 있을 때마다,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뭐 굳이 올랐다 내렸다, 뭐좀 내렸다 하면 좀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을 하면서, 너무 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호가창만 보는 것도, 그것도 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고 하면서 가끔 생각할 때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 나쁘죠.